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여행을 했듯이 바다의 별자리라고 할 수 있는 등대는 항해자들에게 방향을 알려주고 위험을 알리는 역할을 하는 항로표지로서 등대를 모르는 이는 없다. 하지만 등대를 제대로 들여다보니 또한 많지 않을 것이다. 등대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건축 양식, 등대가 바다와 어우러져 사는 방법 등 등대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찾아 떠나보자. 언제 봐도 설레고 마음이 끌리며 꼭 한번 가보고 싶은 섬 독도. 바다 한가운데 우뚝 선 두 개의 화산섬 독도는 등대를 품고 있다. (1954년) 선박과 어선의 안전을 위해 건립되었다지만 일본 선박들이 독도 수역을 침범하고 영유권을 주장하자 독도는 우리 땅임을 천명하기 위한 목적이 더 컸다. 하늘, 바다, 섬, 그리고 괭이 갈매기가 그들만의 방식으로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독도 등대. 수산자원이 풍부해 어민들의 이주가 증가하면서 어항으로 형성된 속초에는 어민들과 동고동락해온 속초 등대가 있다. 1957년 불을 밝히기 시작했으며 2006년 신축해 원형 등탑의 지금 모습을 갖추었다. 풍어의 기대를 품고 출항하는 어민들에겐 희망이 되고 만선으로 입항하는 이들의 안전지킴이가 되어준 속초 등대. 신축된 속초 등대는 전망대 시설을 갖춰 일출과 설악산을 조망할 수 있어 속초 8경 중 제1경으로 관광 명소가 됐다. 한반도 최동단 호랑이 꼬리인 호미곶에 위치한 호미곶 등대. (1901년) 이곳 앞바다에서 배가 좌초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1908년 건립돼 100년이 넘도록 불을 밝히고 있다. 철근 없이 벽돌로만 지어진 26.4m인 호미곶 등대는 대한제국 시기에 만들어진 등대 중 가장 높은 등탑으로 고종에 의해 고용된 황실 건축가인 존 할딩에 의해 기획되어 비록 외국인 등대 건축가를 초청하여 만들었지만 등대 건축의 기술을 미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호미곶 등대는 세계 네 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항로표지협회가 선정하는 2022년 올해의 세계 등대유산으로 선정되었다. 문무대왕의 혼이 서려 있는 울산 대왕암 옆에는 울기등대가 있다. 울기등대는 형님등대와 아우등대가 나란히 서 있다. 높이 6m의 팔각형 동탑이 1906년 첫 불을 밝히며 동해안을 항해하는 선박들의 길잡이 역할을 했다. 인공적으로 조성한 해송림이 키가 작은 형님등대를 감싸면서 등대뿔이 보이지 않자 1987년 바로 옆에 높이 24m, 키 큰 촛대 모양의 아우등대를 새롭게 건립해 두 개의 등대가 되었다. 왕벚나무가 만개하는 4월에 꼭 한번 방문할 것을 추천한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해맞이를 맞이할 수 있는 간절곶에도 등대가 있다. 소망 우체통과 함께 이곳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은 간절곶 등대가 첫 불을 밝힌 때는 1920년. 하지만 늠름하게 서 있는 이 등대는 2001년생이다.
동해를 드나드는 선박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했던 옛 등대는 불을 끄고 새 등대에게 자리를 내주었다. 100여 년을 한결같이 백기를 인도해온 간절곶 등대는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있다. 낮게 앉은 구름과 바다 안개가 걷히면 자태를 드러내는 부산 영도 등대. 1906년 최초 점등한 영도 등대는 부산항의 길목에서 영롱한 불빛을 밝혀왔으나 2004년 신축해 지금의 모습을 갖췄다. 새로 건립된 영도 등대는 해양복합 문화시설로 탈바꿈했다. 해양산업에 대한 관심과 예술, 자연사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 가족 여행지로 안성맞춤이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된 영도 등대의 새로운 100년을 기대해보자. 동양의 나폴리라고 불리는 통영에서 배를 타고 1시간쯤 달리면 닿는 아름다운 섬, 소매물도. 본섬인 소매물도와 이웃하고 있는 웅장한 바위섬 정상에는 당당한 기품을 뽐내고 있는 등대가 있다. 이름하여 소매물도 등대. 소매물도와 등대섬을 잇는 몽돌길. 평소에는 에메랄드 바닷물이 두 섬을 갈라놓지만 썰물 때가 되면 모세의 기적처럼 10개 자갈길이 열린다. 물 위로 드러난 몽돌 해변을 따라 등대섬으로 가는 재미가 쏠쏠하다. 수만 년의 세월이 느껴지는 바위섬 위의 우뚝 선 소매물도 등대는 1917년에 건립되어 100년이 넘도록 풍파를 견디며 남해 바다를 항해하는 선박들의 친구가 되고 있다. 소매물도 등대와 한려수도가 빚어내는 아름다움은 장관이라 사진작가들의 성지가 되었다. 100년을 한결같이 비춰온 소매물도 등대의 빛과 아름다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가요 여수 밤바다. 엑스포 등으로 소문이 나면서 국제관광도시로 부상하고 있는 여수. 여수 관광에서 놓칠 수 없는 곳이 바로 오동도 등대다. 1952년 처음 불을 밝힌 오동도 등대는 8층 높이로 나선형 계단을 통해 내부를 관람할 수 있고 전망대에선 남해바다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여수항과 광양항을 오가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은 물론 해마다 2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소문난 명소다. 사계절 관광객이 끊이질 않지만 특히 동백나무의 꽃망울이 터지는 11월에서 만개하는 3월에 오동도 등대 방문을 강력 추천한다. 기록에 따르면 1905년 우도봉 정상에 목구조의 등대가 설치되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거센 바닷바람을 이기지 못한 목조 등대는 불과 1년 만에 벽돌조의 등대로 개축되었다가 지난 2003년 높이 16m의 등대로 재탄생했다. 우도에는 국내 최초의 등대 테마공원이 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파로스 등대 등 세계 각국의 이름 있는 등대들이 우도의 자연과 어우러져 제주 관광의 백미가 되고 있다. (50km) 밖에서도 광역을 확인할 수 있는 대형 회전식 우도 등대 등면기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되어 의미를 더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마라도.
일제강점기인 1915년 3월 최초 건립된 마라도 등대는 1987년 하얀색의 팔각형 구조로 신축되면서 지금의 화려한 모습을 갖추었다. 푸른 잔디밭 끝에 바다를 향하고 있는 마라도 등대는 세계 각국의 해도에 등장할 만큼 유명세를 타고 있다. 제주도 남부해역을 오가는 선박들의 지표 역할을 하고 있어 희망봉 등대로 불린다. 마라도 등대 앞에는 세계 각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등대 모형이 전시되어 교육의 효과를 더하고 포토존으로 유명세를 치르고 있다. We're a little bit lost. We're a little bit. 1480년 김씨성을 가진 어부가 고기잡이를 왔다가 풍랑을 만나 이곳에 피신했는데 섬 풍경에 반해 아예 정착하면서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되었다는 홍도. 섬 전체가 천연 기념물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아름다운 이 섬에 주민들과 수십 년을 동고동락해온 등대가 있다. 홍도 등대는 1931년 일본이 자국 함대의 안전 항해를 위해 설치했다. 동탑의 높이는 10m로 높지 않지만 원형으로 만들어진 다른 등대와 달리 사각형 콘크리트 구조로 만들어져 이색적이다. 또 등대 내부에는 상부로 올라가는 주물 계단이 원형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어 역사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이미 명품으로 인정받아 등대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홍도 등대. 등대와 섬, 그리고 밤하늘이 빚어낸 야경과 등대와 해송이 어우러져 만들어낸 이국적인 느낌을 놓치면 서운하다. 진나라 항우가 발견했다는 전설이 있는 전라북도 군산시 어청도. 일본이 대륙 진출을 목적으로 1912년 이곳에 등대를 설치했다. 어청도 등대가 없었던 탓에 우리나라 개신교를 개척한 아펜젤러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목포로 가던 중 이곳 앞바다에서 1902년 순교하기도 하였다. 바다와 하나가 돼 아름다움을 뽐내는 어청도 등대는 빨간색 등롱과 하얀 동탑이 조화를 이루고 전통 한옥의 석가래 형상이 디자인돼 보존 가치가 있는 등대다. 낮에는 바다를 지배하는 제왕처럼, 일몰 때는 노을과 함께 환상적인 모습을, 그리고 밤에는 기도하는 소녀의 마음을 느끼게 할 정도로 시시각각 다른 모습을 연출하는 어청도 등대. 군산항과 서해안의 남북 항로를 통항하는 모든 선박들에게 중요한 어청도 등대의 밝은 불빛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등대를 연상할 때 떠오르는 막연한 그리움과 외로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충남 태안군 옹도 등대. 구한말인 1907년 촛불을 밝힌 옹도 등대는 100년이 넘게 찾아오는 이 없이 홀로 서해 바다를 지켰다. 옹도 등대에 사람의 발길이 닿기 시작한 지 10년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등대 관광의 필수 코스다. (1903년) 우리나라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등대인 팔미도 등대가 세워졌다. 프레날 렌즈를 이용한 등명기가 파리에서 직접 도입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등대로 평가받기도 한다. 팔미도 등대 건립 100주년을 맞아 2003년 새 등대로 교체되었지만 팔미도 등대는 근현대사의 중심에 있었다. 특히 한국전쟁 때는 인천 상륙작전에 투입된 연합군 함정을 위해 불을 밝혔던 팔미도 등대의 공은 큰 자랑거리다.
군사지역이었던 팔미도가 개방되면서 연안부두와 팔미도를 오가는 유람선이 운영 중이며 팔미도 신등대 전망대에선 영종도와 자월도 등 서해의 섬들을 감상할 수 있다. 서해 북단의 섬 소청도. 한국 전쟁 때 피난 온 이북민들이 많이 살았던 곳으로 지금은 200여 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헤엄쳐 가면 닿을 정도로 북한의 웅진반도가 지척에 있어 아직도 긴장감이 도는 군사지역이기도 하다. 소청도에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불을 밝힌 등대가 있다. 섬 서쪽 끝에 세워진 소청도 등대는 1908년 불을 밝힌 후 남북한 어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구해온 안전지킴이다. 100년이 넘도록 불을 밝힌 옛 등대는 생명력을 다해 2006년 새 등대로 교체되면서 소청도 제1의 관광명소가 됐다. 항로 표지의 단순 기능을 넘어 건축과 과학이 융합되고 역사를 품고 있으며 자연과 소통하는 법을 알게 해준 등대. 인생을 살면서 길을 잃었을 때, 이 길인지 저 길인지 갈림길에서 고민될 때, 주저없이 등대 여행을 떠나면 삶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 듯하다.